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면이 있는지, 이 코인 시장에 어떤 면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알고 접근을 하셔야 저 올바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흑과 백이 공존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화려한 면도 있고요. 이렇게 항상 뒤에서 우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여기 시장이. 그래서 뭐 좋은 면이야 뭐 워낙 많이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뭐 얼마를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 1000억을 벌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저는 뭐 의장님이나 이제 그 몇 분 정도는 봤고 그 외에 이제 실제로 뭐 1000억, 2000억 번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이 어두운 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 말고도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암호화폐의 명확 주요 사건들이라고 해서 테라 루나 사태, 그리고 11년도 FTX 사태, 그리고 25년도에 10월 11일 관세 발언 충격 사태. 세 가지 이제 큰 주요 사건이 있었죠. 보시면 22년 5월에 테라 루나 사태 때 15만 원 하던 코인이 일주일도 안 돼서 0.00003원으로 떨어졌어요. 코인이 그냥 일주일 사이에 15만 원이 빵원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55조 원이라는 피해액을 남겼어요, 사람들한테. 그거하고 연쇄적으로 FTX가 문을 닫았거든요. FTX 얘기는 이제 가끔 의장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예전에 회사의 자금이 여기 묶여 있었는데 FTX가 문을 닫으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루나 때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FTX까지 이게 연결되면서 FTX가 문을 닫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름 재미있으니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때 피해액이 60조 가까이 나왔죠. 그리고 25년 10월, 그러니까 뭐 저번 달이죠. 저번 달 10월 11일 날 190억 달러, 27조가 청산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장 가치 감소액은 1460조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이날. 이렇게 많은 어, 안 좋은 사건들, 사람들의 이게 그냥 피해액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뭐 큰 회사가 부도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개미들, 일반 이런 트레이딩 하는 모든 사람들의 돈이 다 날라갔다라는 뜻이죠, 이게. 뭐 유명한 트레이더든 저희 같은 그냥 개미든 다 똑같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회사에서 만든 영상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글자예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 글자. 저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 트레이딩을 연습을 하고 차트를 분석할 줄 알아도 실제 이 코인 시장에서는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게 이 시장이죠.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세요. 비트코인 고래 또 움직였다. 20배 레버리지로 2억 5,500만 달러 베팅. 고래 수익 실현 암호화폐 7억 달러 이상 청산. 이게 매일매일 이런 청산 사건이 일어나요. 혹시 코인리스에 가입되어 계신 분 보시면 한 시간에 한 번씩 뭐 얼마가 청산됐다 이런 내용이 날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1억 달러 이상이 계속 청산된다라고 나오죠. 고래도 당해요. 비트코인 고래도 1조 7천억이 청산됐다라는 뉴스가 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래라고 모든 뭐 세력들과 똑같이 다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저희는 새우예요. 이렇게 새우가 가운데 있죠. 이렇게 고래들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는 새우등이 터집니다. 가끔 트레이딩 하다가 내가 이제 얻은 포지션을 잡으면 세력이 그걸 보고 꼭 나를 이렇게
잡으러 온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죠? 실제로 저희가 거는 금액을 잡으러 오는 건 아닌데 어떤 큰 이제 레버리지나 그런 이제 세력들이 청산시키려고 하는 금액대에 내게 같이 묶여 있으면 저런 고래 싸움에 방금처럼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겠죠. 이게 뭐냐면 5월부터 10월까지 청산당한 이제 청산 차트예요. 보시면 이 위에 게 롱으로 청산당한 거고요. 이 아래 게 숏으로 청산당한 거예요. 보시면 롱으로 청산당한 게 훨씬 많죠. 실제로 장은 위로 올라가는 때보다 내려가는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려가는 때 잘못해서 롱을 잡고 있으면 다 청산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큰 거, 이게 10월 11일 청산 그래프예요. 웃긴 건 여기 밑에 보시면 숏으로도 청산을 당했어요. 같은 날. 엄청 뜨는데 왜 숏으로 청산을 당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쭉 뽑고 올라가는데 숏을 잡은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숏으로도 청산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조그만한 이 그래프들, 요만한 막대들 이거는 뭐 얼마 안 될 것 같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1조가 넘습니다. 매일매일 1조가 넘는 금액을 청산당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27조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시장.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보시면 승률이 14% 이렇게 나오죠. 여기 승률 14%, 성공률 2.7%에 불과 70%가 예측 실패. 이게 잘 공부를 하고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재밌는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패턴이 보이고 어떤 뭐 분석이 되시나요? 이게 고래들이 사용하는 차트예요. 실제 차트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너무 어지럽게 돼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영화 매트릭스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알약을 선택하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빨간 알약을 먹으면 이제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고 파란 걸 먹으면 원래 삶으로 돌아간다. 근데 저희가 이미 이 고야라는 AI를 만남으로 해서 진실을 알아버렸죠. 이런 코인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예측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 AI가 필요하냐면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EX에 대한 고여 차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또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없애고 이렇게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없애고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가능하게 하고 변수에 대한 일관된 반응 그리고 실시간 N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이런 것들은 AI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그런 복잡한 차트가 진짜라고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건 AI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챗 GPT한테 현재 시간 XRP 호가창 분석해줘라고 검색을 하면 현재 매도가 많은지 매수가 많은지를 알려줘요. 엄청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그런 게 있었죠. XRP가 이번에 계속 떨어질 때 제가 검색을 했더니 매도가 매수보다 2배가 지금 현재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차트만 보고 이거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바닥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도 세력들은 계속 매도를 계속 걸어놓고 밑으로 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저는 원래도 3주 차트를 되게 신뢰를 하고 잘 봤지만 이 스코어 차트를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번 사건, 이 비트코인이 쭉 빠지는 걸 보면서 3주 차트가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재밌는 건 그러면 AI면 무조건 다 이기냐? 방금 제가 GPT가 얘기했다 그랬죠? 그게 더 많다. 매도가 더 많다. 근데 재밌는 건 이번에 그 AI들끼리 트레이딩 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꼴찌가
챗 GPT였어요. 마이너스 60%로 꼴찌를 했고 1등을 한 AI는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1등이라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낸 게 아니라 모든 AI가 손실을 봤는데 그중에서 좀 덜 봤다. 그게 중국의 AI였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죠. 우리가 이 고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수익 나면서 덜 나게 하는 AI 차트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무조건 이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차트인데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학습을 시킨 AI조차도 트레이딩 시장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고야가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고 뭐라고 여보? 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시그널 제공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종합해서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이 AI 차트를 진짜 그냥 신뢰를 하시고 죄송합니다. 신뢰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루틴이죠. 예를 들어 월, 수, 금은 하체만 하고 뭐 화, 목은 상체만 한다든지 그런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뭐 10번씩 뭐 하고 뭐 잠깐 쉰다든지 그런 루틴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죠. 어, 규칙이라고 하면 이제 뭐 운동할 때 하면 안 되는 자세,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먹어야 되는 음식 이런 여러 가지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복해야 되죠. 우리가 헬스장 가서 역기 한 번 들고 끝나지 않잖아요. 10번씩 들고 또 쉬다가 또 들고 계속 반복해요. 그거를 하루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 반복하죠. 그리고 지속해요. 그래야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멋진 근육 짱짱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딩도 똑같아요. 루틴이 있고요. 규칙이 있고요. 반복을 해야 되고 그걸 지속을 해야 돼요. 이건 윤민호 대표님이 매일매일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바진 5고를 하거나 아니면 0단계를 하거나 다 똑같죠. 그래서 처음에 병아리만 들어오면 저희가 뭘 하고 있죠, 지금? 매일매일 반복해서 매매일지를 쓰고 그걸 지속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5주간 지속을 해야 되죠. 5주간 지속이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안 빼먹고 제대로 반복하신 분하고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반복하신 분하고 그 한 달 뒤에 결과는 정말 많이 달라져요. 거기에다 규칙이 있죠. 고야 라인 진입해야 되고 1.1% 익절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몸에 근육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을 준비해 봤고 자, 오늘 큰 목차 시장의 흐름, 병아리 날다, 시그널과 추세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뭘 이제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따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목차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EX 회원가입 및 거래소 설정하는 법, 그리고 트레이딩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지는 법, 암호화폐의 이해, 가상자산의 이해, 지갑과 거래소,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거래 준비하기, 전체 시장 분석, 고야 차트 분석, 고야 차트 심화, 실전 트레이딩 거래소 사용하는 법, 이런 차이점, 거래소 활용하는 법,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는 법. 이렇게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갑자기 왜 보여드리냐? 제 강의 끝날 때까지 집중하고 끝까지 앉아 계시면 제가 이거 자료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게 할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켜놓고 딴짓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집중하시면 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장의 흐름.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요즘에는 점점점 이제 시장의 흐름조차도 이제 좀 필요 없이 차트가 점점 고도화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차트 안에 저희가 다 이제 준비가 돼 있죠. 첫 번째가 모닝 브리핑이에요. 아침마다 이렇게 세 분의 프로님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메이저 코인 5개에서 6개 정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도지, 솔라나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거를 보면서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갈 건지를 미리미리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리핑이 있죠. 이거 굉장히 많은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그널이라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있죠. 그거는 이제 이게 회사에서 원래 해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추세를 보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보통 저희가 이제 L 같은 게 많이 오면 L 폭탄, S가 많이 오면 S 폭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봐도 지금 현재 추세가 어디로 굴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거 말고도, 그런 추세 말고도 뜨는 이제 신호를 보면서 LL이나 SS에서 우리가 롱숏 진입, 매도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이 시그널은 만불하신 분들한테만 이제 오는 거니까 혹시 만불을 안 하신 분은 왜 안 오나 하지 마시고 만불한테만 온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날라오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읽어보면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차트를 보는 방식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FireU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죠. 요즘에는 이제 이 직원분이 날씨 알려주듯이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허사원의 하루라고 또 코인 시장에 관련돼서 재미있게 꽁트식으로 이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도 이제 매일매일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고야 도미넌스. 저희 점수죠. AI가 매기는 모든 점수, 코인의 점수. 지금 저희가 바이낸스에서 360개 정도 코인이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 모든 코인의 현재 점수를 통합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고야 도미넌스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현재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횡보하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마켓 도미넌스. 지금 마켓 도미넌스 들어가면 BTC가 58%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거니까 보시면 64%까지 비트에 돈이 막 들어갔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돈이 빠져나갔어요. 예전에는 그냥 거래소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코인 가격만 체크했으면 되는데 요즘은 ETF에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까지도 다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파악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번에 비트코인 폭락 사태,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살짝 반등하고 있죠. 이때 ETF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폭락하는 데 또 영향을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가는지 다른 코인들에 돈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마켓 도미넌스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캔들은 크게 음봉과 양봉이 있죠.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쭉 뜨면 거기서 절반 정도에 걸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음봉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양봉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아셔야 그 말을 쉽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음봉은 옆 캔들, 바로 전 캔들보다 낮으면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옆에 캔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떴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순간적으로는 양봉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 그때부터 빨간색으로, 왜냐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밑으로 빠지니까 음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보면 꼬리가 양쪽에 있고, 그리고 몸통이 또 끝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음봉은 여기가 시작하는 시가, 그리고 여기가 종가, 여기가 고가, 여기가 저가예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보는 거고요. 양봉 같은 경우는 옆 캔들보다 높으면 양봉이에요. 마지막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양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시가. 시가라는 건 한 시간이 딱 됐을 때 저희 고야 차트 캔들 기준으로 딱 다음 캔들이 딱 생기는 그 부분을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가는 이 꼬리들. 꼬리는 쉽게 얘기하면 발자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거의 갔다 왔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이만큼 몸통이 갔다가 다시 몸통이 빠져서 위로 올라가니까 꼬리가 이렇게 생긴 거죠. 쭉 올라가서 더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오면서 딱 끝나요. 그럼 여기가 종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가, 종가, 고가, 저가라고 저희가 보시면 되고, 저희 차트에 보시면 이런 화면이 항상 좌측 상단에 붙어 있어요. 보시면 이거 분석하는 걸 보시면 BTC USDT라고 되어 있죠. 비트코인입니다. 11월 20일 날 2시에 오픈이에요. 오픈 가격 92,936. 하이, 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93,150. 그리고 로우, 저가예요. 92,591. C, 클로즈, 종가죠. 종가 92,608.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색깔만 봐도 아시겠지만 음봉인가요? 양봉인가요? 얘는 음봉이죠. 오픈은 92,936이고 클로즈가 92,600이니까 300이 빠진 상태로 끝났죠. 그래서 얘는 음봉입니다. 실제로 차트에 보시면 양봉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가 파란색으로 보이고 이렇게 똑같이 보여요. 정보가. 밑에 방금 327 마이너스 된 상태로 끝났다. 전 캔들보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보실 때 이걸 보시면서 이게 뭐지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체 추세를 보는데 더 중요한 차트가 하나 있죠. 시그널 라인 차트. 자, 이 시그널 라인 차트를 저는 처음에는 보고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저는 주는 정보 자체는 이해를 했는데 얘로 뭘 봐야 되나를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배우고 나니까 세상에나 내상에나 이렇게 좋은 차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얘를 보면서 바이낸스를 해킹한 차트다라고 맨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엄청난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바이낸스에 있는 360개 코인이 현재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누가 알아요? 거기 일하는 직원 말고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이 시그널 라인 차트를 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전체 코인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더 놀라운 건 이 변동 시그널을 통해서 여기가 아니라 이 다음 시간이 어떻게 될까지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를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인 점은 모든 사람한테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 3,000불 하시는 분들도 이 스마트 시그널까지 다 체크가 가능하니까 엄청나게 혜택이 있는 시그널 라인 차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보를 보시면 주황색은 RSI 시그널의 롱 개수, 흰색은 스마트 시그널 롱 개수, 그리고 녹색은 캔들 시그널 롱 개수예요. RSI 시그널은 이 그림이죠. 우리가 차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밑에서 바닥에서 LS 하면서 녹색 됐다, 빨간색 됐다 이렇게 선이 움직이는 이걸 RSI라고.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시간 매도와 매수 중에 뭐가 더 많은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의 RSI는 단순하게 매도 매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따로 만들어져 있는 RSI 시그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소에서 보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방금 보셨다시피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시그널 롱 개수. 스마트 차트에서 뜨는 이 LL, 마지막에 뜬 이 LL에 LL이 떠 있는 코인의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빠르기 반응입니다. 그리고 가장 느리게 반응하는 캔들 시그널 롱 개수. 여기에 마지막에 떠 있는 L2라고 되어 있는 이 L2 시그널 또는 뭐 S2가 L2가 작으면 S가 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L2가 떠 있는 코인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에
찍혀 있는 그 점선이에요. 이 마지막 점선이 L2, 흰색 점선이 LL, 그리고 이 주황색 점선이 L이 떠 있는 RSI의 개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라고 제가 같은 시간을 두 개를 비교로 해서 떼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RSI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따라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다가 밑으로 RSI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쭉 하고 캔들이 빠졌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횡보하다가 횡보하다가 쭉 빠졌어요. 예, 이렇게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급속도로 움직인다 그래서 캔들의 길이가 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순간적으로 많은 코인이 다 RSI가 L로 바뀌었다 이 소린 거지 이렇게 길게 뻗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안 길잖아요. 이렇게 길게 다다다닥 올라갔는데 실제로 올라간 거 보면 쬐끄만한 캔들이 그냥 뿅뿅뿅 하고 올라갔어요. 물론 크게 올라가는 캔들도 있었을 거예요. 코인을 찾아보면. 근데 대부분의 코인은 그렇게 반응한다. 그냥 전체적으로 매수 압력이 세지면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이때쯤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옆으로 가는 건 당연히 횡보겠죠. 횡보를 했고 그리고 밑으로 쭉 빠지면서 캔들이 쭉 빠졌어요. 그리고 또 이런 모양으로 가니까 또 똑같이 모양으로 가죠. 그리고 쭉 빠졌어요. 자, 보시면 여기나 여기나 비슷하죠. 여기 오히려 더 짧아요. 근데 훨씬 더 길게 빠졌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길이나 각도가 어떤 이 캔들의 각도와 길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지면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밑으로 빠진다. 이거는 이제 같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올라갔더니 올라가고 또 올라갔더니 또 올라가고 옆으로 가니까 횡보하면서 올라가고 빠지니까 살짝 빠지고 마지막에 툭 빠지니까 빠지고 이것만 봐도 RSI 시그널이 얼마나 대박인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차트를 안 봐도 차트가 보이는 느낌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를 더 해석하려면 밑에 녹색이 바닥을 기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밑으로 빠지는 중이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들리니까 밑으로 빠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림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려다가 실패했죠. 보시면 반등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RSI 시그널은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 보시면 윤민호 대표님이 만든 자료에 제가 약간 숟가락을 얹어서 조금 더 수정을 해봤어요. 이 그림 바닥을 기고 있는 L 녹색 신호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주황색 라인. 그러면 바닥은 밑으로 가 있으니까 쇼타임인데 위로 RSI가 올라가면 잠깐 고야 만나러 가니까 관망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죠. 여기서 흰색을 보는 법. 흰색이 밑으로 같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상승이 아니라 천천히 내려가는 중에 녹색이 밑에 있으니까 빠지는 중이죠. 고야 라인 기울기가 밑으로 보이고 있어요. 쭉 빠지고 있는데 밑으로 쭉 빠지고 있는데 흰색이 같이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서 고야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르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흰색이 같이 확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방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 급상승하면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방금 흰색이 따라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고야 맞으러 가는 거는 똑같은 어, 상황인데 거기서 천천히 가느냐 아니면 갑자기 매수세가 세지면서 치켜져 올라가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LL이 뜬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죠. 보시면 떴지만 고야를 살짝 뚫었다가 다시 밑으로 빠졌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뚫었지만 다시 고야를 끼고 옆으로 가고 있죠. 고야를 타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LL이 같이 뜨고 있으면 막 하늘, 모든 코인이 막 날아간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캔들들이 순간적으로 고야를 뚫을 때 많이 떠요, 저렇게. 이게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요. 자, 이 옆으로 가는 부분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횡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이 시그널 라인 차트에 칸 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옆으로 간다는 것은 계속 그 상승세가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면 이 캔들 시그널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고야를 맞고 내려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그림이 되겠죠. 고야를 맞고 내려오는 그림. 다시 올라갔다가 고야를 맞고 내려오는 그림. 고야 맞고 내려오는 이 부분들.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아, 그래서 항상 윤민호 대표님이 이때 쇼타임, 뭐 이런 얘기 하죠. 지금 숏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숏을 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건 뭐 당연히 롱타임이죠. 두 개 동시에 같이 올라가니까 이제 롱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흰색이 같이 쫙 따라 올라가면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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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는 LL이 안 떠 있지만 여기 떠 있는 애들을 보면 그렇게 긴 장대같이 솟아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유지되면 아까 행보가 아니라 그랬죠? 추세는 계속 잡혀 있는데 칸이 없으니까 그냥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쭉 롱타임이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빠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녹색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캔들은 계속 상방향으로 가는 거지만 이렇게 고야마주로 오는 이 부분들. 그런데 천천히 오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그냥 반대로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흰색이 급속도로 따라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SS가 뜨면서 고야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고야 근처에서 이런 SS가 뜬다? 그러면 고야가 뚫리고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유의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쯤에서 고야에서 시바진 어고로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얘가 떴다. 그러면 바로 손절이 아니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유의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LL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끊어야겠죠. LL은 SS하고 쌍이니까 LL로 들어갔는데 SS가 떴다? 끊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 시그널 라인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마찬가지죠.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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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이 부분들. 그래서 롱타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밑으로 쭉 빠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쭉 빠질 때 흰색이 같이 급속도로 따라오면 이렇게 이런 그림처럼 SS가 뜬다. 그리고 고야를 뚫으면서 밑으로 쭉 하고 가버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는 아니에요. 그래도 고야 근처에서 SS가 뜨고 고야를 팍 하고 뚫으면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점 체크를 잠깐 해볼 건데 나는 수익 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2번 수익은 나는데 자산이 안 늘어난다 하시는 분들. 자, 1번은 0단계와 1단계를 배우시면 돼요. 이거는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배우시면 수익은 당연히 납니다. 근데 2번 수익이 나는데 자산이 안 늘어난다. 제가 이랬었어요. 초반에. 하면 수익은 나는데 이상하게 자산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손절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물려 있거나 어딘가에 어, 막 잡혀 있거나 막 그런 이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 수익이 안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병아리 0단계는 0단계의 취지는 일단
L123 또는 LL이 뜨면 매수 또는 롱, 그리고 S123N, SS가 뜨면 매도, 숏. 이 두 가지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시그널의 정확도와 차트의 기본에 대해서 배우는 단계이면서 이게 중요해요. 내 생각을 지우고 차트만 따라하는 습관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이게 그냥 말로는 이거 뜨면 이거 들어가고 이거 뜨면 이거 들어가면 되죠 라고 하면 사람들 전부 다 아 그렇구나 하는데 막상 해보라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합니다. 내 생각이. 그래서 막상 못 눌러요. 잘. 눌렀다가도 생각대로 안 가면 바로 손절을 하거나 안 맞다고 그러고 이제 따르게 본인 생각을 넣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번 믿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액으로 하셔야겠죠. 초반에는 소액으로 한번 믿고 해보세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AI가 됐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롱, 숏, 롱, 숏 따라서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0단계 전 좋은 점이 이게 뜨면 누르는 거니까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도 손절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자동 손절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조금은 쉽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냥 놔두면 L에 물려 있는데 S가 뜨면 계속 놔두잖아요. 다시 돌아올까 봐. 근데 얘는 그냥 당연히 눌러야 되니까 이익이 나고 있어도 이익이지만 손실이 나고 있어도 자동으로 손절이 된다라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테스트했던 이제 바이오라는 코인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S3가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숏으로 진입을 하고 여기 L3가 뜨길래 손절을 했어요. 이제 롱으로 갈아탔죠. 그랬더니 마이너스 7%가 나는 거예요. 처음 테스트하는 거였는데 바로 마이너스가 나길래 이게 뭐가 잘못됐다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롱이 떴으니까 롱으로 바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S2가 뜨니까 다시 숏으로 진입을 했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4%가 또 나오는 거예요. 두 개 합쳐서 마이너스 11%가 저는 시작하자마자 났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엄청 했는데 그래서 이왕 한 김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다시 쭉 숏으로 가서 여기 L1이 뜨길래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25.9%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30%가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난 걸 감안하더라도 수익이 이미 시작됐어요. 순간 이제 이때부터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제는 시그널이 바뀌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리버스 버튼을 제가 누르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60.52%의 수익이 났어요. 여기서 롱을 진입했는데 이 장대 보이시죠? 이 장대가 이날 바이오가 업비트에 상장하는 날이었어요. 롱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이벤트가 딱 터지니까 엄청나게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한 이쯤에서 봤거든요. 내려오는 걸 봤어요. 원래대로라면 어디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손가락이 클로즈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막 내려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60%를 먹어버렸어요. 원래는 여기서 끊었으면 좀 작았겠죠? 운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뜨길래 숏을 들어갔죠. 근데 시그널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동 시그널이니까. 그래서 다시 끊었어요. 1.89%를 먹고 그 다시 생기길래 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5.26%를 여기까지 가면서 또 수익을 냈고요. 또 여기서 롱을 들어가서 여기서 정리를 했더니 2.92. 여기서 여기까지 갔더니 0.46%. 그리고 여기서 또 가면서 낸 수익이 12.12%였어요. 이걸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봤더니 2주 동안 107.5%의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ZEC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얘보다. 바이오는 이제 펀딩피도 너무 한 시간에 한 번씩 빼가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잘 안 하죠. ZEC가 이제 다음 타자로 왔는데 훨씬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윤민호 대표님이 베트남 가서 막 2천만 원씩 이렇게 막 수익을 내셨죠. ZEC로. 안 끊고 갖고 왔으면 3천만 원 넘었을 거라고 하셨는데 네,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이런 아직 잘 못 믿겠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한 100달러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ZC 들어가서 L 뜨면 롱, S 뜨면 숏
아니면 LL 뜨면 롱, SS 뜨면 숏. 그거 한번 반복해 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단계 시바지노고. 시바지노고의 취지는 시그널을 기본으로 해서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미 뭐 다 하고 계시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및 고야 라인의 개념과 작동 방식을 익히고 현물과 선물 차이를 배우고 트레이딩 기본을 익힌다. 라는 기본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중요한 걸 알려드릴 거예요. 시바지 너고의 핵심인데 자, 저는 시바지 너고는 EX의 근간이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시바지 너고는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그런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고 심플하고 쉽죠? 배우기가 쉽고 물릴 일이 없고 마음이 편하고 수익이 빨리 나고 손절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EX의 어떤 근간이 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똑같이 근간인데 이 글자가 달라요. 색깔이 똑같으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배우기 쉽다, 알려주기 쉽다, 복제하기 쉽다, 병착률이 높아진다, 차트에 재미를 빨리 붙인다, 차트에 확신이 생긴다. 무슨 뜻이에요? 마케팅 관점에서도 이 시바지 노고는 정말 중요한 매매 트레이딩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막 알려드리니까 수익이 1%밖에 안 나고 뭐 추세가 보이는데도 못 끊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시바지노고는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수익이 잘 나고 좋은 트레이딩법이라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 EX는 트레이딩과 마케팅이 혼합돼 있죠. 그 두 개를 완벽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바지노고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같이 시바지 노고에 대해서 배우고 알려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는 일은 돈과 시간을 쓸 가치가 있는 일인가? 당연히 있죠. 하루에 안정적인 수익 3.3%, 300만 원이면 10만 원, 3천만 원이면 100만 원, 3억이면 매일 1천만 원도 가능한 일인데 당연히 돈과 시간을 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많이 요즘에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대출 생활비 이런 거 해가지고 하시면 조바심 나고 이게 성급해지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경험이 없이도 그냥 대충 해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팍팍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수면 매매, 음주 매매, 뇌동 매매. 특히 음주 매매는 되게 위험해요. 음주 매매 하다가 손실이 나면 갑자기 무슨 용기가 생기는지 내가 이길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도 딱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술을 먹다가 손실이 나길래 씨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시그널이 있으니까 시드가 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마이너스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시그널에 대한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마이너스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멘탈 지키기 위해서는 내 그릇에 맞게 내가 돈을 넣었을 때 마음이 안 떨리면 맞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마음의 평화, 욕심 내려놓기, 레버리지는 이만 쓰고 버티기 안 하기. 여기서는 제가 또 할 말이 많은데 이 물렸을 때 버티면 뭐 당연히 버티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대로. 원래대로 손실이 복구되는 경우가 있죠.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걸. 근데 그 물려있는 기간 동안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첫 번째는 막 다른 코인들 L 뜨고 S 쓰고 막 사람들이 수익 냈다 어쩐다 하는데 나는 다 물려있으니까 아무 행동도 못해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이 완전 날아가죠. 두 번째는 물려있는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청산가 가까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그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 고통. 그거는 진짜 안 당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 버티기가 만들어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살짝쿵 버티다가 이제 탈출했던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특히 이런 거 집중 못할 때는 매매하지 않는다. 심현주 대표님이 현물만 하는 이유는 선물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맨날 운전하고 미팅하고 강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대응을 할 시간이 없어서 현물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물만 해도 수익이 엄청 잘 나죠. 그런 거를 보시면서 아 나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그런
내 생각,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 관계로 그냥 바로 차트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야 도미넌스 지금 잠깐 새로 고침 잠깐 한번 할게요. 자, 지금 34.7점으로 쭉 올라갔어요, 점수가. 모든 코인들의 플러스 점수가 이제 생겼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차트를 눌러보면 아주 이쁘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죠. 마켓 도미넌스를 보시면 지금 59%, 58%였는데 59%가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눌러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비트에 돈이 많이 들어왔구나. 지금 들어와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있죠. 이더도 돈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쭉 올라왔죠. 탑10 돈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USDT가 빠지죠. 어, 3일 전까지만 해도 USDT가 엄청 높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인이 계속 매도가 되고 있고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공포지수가 한 자리 숫자로 갈 만큼 많은 코인들이 밑으로 빠졌죠. 근데 아까 아침부터 지금 매수세가 진입이 되고 ETF의 순유입이 시작되면서 점점 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금 현물에 이런 거 물려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캔들 시그널이 위로 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253. 자, 360개 중에 180개 이상이 넘어가면 추세가 완전히 잡힌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253이니까 추세가 완전 잡혀가고 있는데 또 위에 변동구가 14개가 더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267 되죠. 자, 지금 이제 완전 롱으로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는 쭉 하고 안 따라 올라가요. 아까 쭉 하고 안 따라 올라가면 뭐라 그랬죠? 긴 캔들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RSI는 지금 올라갔다가 잠깐 고야 만나로 내려온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34개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190개니까 지금 얘도 역시 과반수가 넘어갔어요. 이 말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 고야를 맞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잠깐 들어가서 제가 아까 이 스코어 차트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는 스코어 차트가 이 모양이 아니었죠. 아침에 스코어 차트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잠시만요. 아침에 어, 아침에 이런 모양이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는 집. 이거는 XRP긴 한데 세 개가 다 똑같았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세 개 다 이렇게 상방으로 쫙 크로스가 되면서 위로 쫙 올라가는 그림이었어요. 올라간다라고 보여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 따라 올라오면서 실제 2일 차트가 다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벌어졌던 게 진짜 이 금액이 따라 올라와서 이제 만났죠. 그래서 달성이 됐어요. 1주 차트를 열어보면 아직도 이렇게 쫙 벌어져 있어요. 95,000까지도 충분히 넘게 올라갈 확률이 보인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거와 더불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계속 상방으로 추세가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3주 차트를 보면 10만 뭐 500일까요, 얘가? 네, 연필 만지지 마세요. 네. 10만 500까지 뭐 10만 5천이겠네요. 10만 5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촥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죠.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여기 보시면 11월 5일 날 9만 달러에 이렇게
선이 찍혀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찍혀 있었죠? 근데 여기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금액이. 근데 여기에서 찍어 놓고 계속 내려오더니 이날 11월 20일쯤에 정말 9만을 찍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찍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원래 여기가 끝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세 개가 생겼어요. 밑으로 쫙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여기까지 갔다가 올라와 버렸어요. 비트만 그런 게 아니라 이더리움, XRP 다 똑같아요. 이더리움 2500일에 찍혀 있었죠. 제가 좀 더 다시 볼 건데 그게 2670인가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 버렸죠. 저희가 100%뭐 확률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스코어 차트가 잘 맞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진짜 스코어 차트 신봉자가 돼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다시 이제 어떤 코인 시장에 활력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 제가 아까 물려있다가 탈출했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야 줄였더니 엄청 긴 시간 동안 빠졌죠. 여기서부터 계속 빠졌어요. 한 달 동안 그냥 빠졌어요. 근데 그 11월 11일이었을 거예요. 이때가 11월 11일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롱을 들어갔어요. 롱을 들어가서 수익이 쭉 나고 있었죠. 쭉 나고 있는데 뉴스에 이제 그 셧다운이 끝난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아침에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내일 트럼프가 사인만 하면 끝이다라는 뉴스가 뜨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이 셧다운이 끝나면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S가 딱 뜨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안 믿었어요. 야, 이거 거짓말이다. 이제 올라갈 건데 슬쩍 세력들이 이게 꽃이나 보다 하고 안 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안 뺐더니 여기까지 가버려요. 19.23% 마이너스. 물론 저는 여기까지 마이너스를 보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중간에서 빼가지고 반대로 들어가서 수익을 잃은 만큼 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현물은 이렇게 물려 있다가 이렇게 빠지면 금액이 엄청 빠지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치 갖고 있던 사람이 700만 원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코인 개수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700만 원에서 이걸 팔아서 300만 원 마이너스 같지만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사면 700만 원에 100개 갖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사면 100개 이상 살 수 있겠죠. 700만 원에 팔고 더 낮은 데서 샀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 500이라고 가정하면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얘를.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겠지만 120개 샀다 치고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끝까지 갖고 있다가 반등해서 100개 지킨 사람보다 120개 만든 사람이 수익이 훨씬 빨리 복구가 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개수만 봐야 된다. 금액 보지 말고 개수만 봐야 된다. 물론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해외 거래소 쓰라고 말씀드려요. 해외 거래소 쓰면 달러로 보이니까 이 개념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돈이 들어온 건지 나간 건지 지금 시드가 늘었나 줄었나 잘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걸 보기가 좋죠. 개수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걸 방법대로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과감했죠. 저도 여기서 손실이 나고 있었지만 과감하게 잘랐어요. 그리고 내려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 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예를 들어 300만 원, 300달러, 300만 원 손해보고 팔았지만 여기서 사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다 안 올라가도 원래 1000만 원이었던 돈이 700이 됐지만 여기까지만 가도 같은 위치까지 가도 10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개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자리에 가면 훨씬 더 수익이 크겠죠. 버텼던 사람보다.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롱 걸려 있는 사람이 밑으로 빠지면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숏으로 들어가서 뭘 보고 해요? 시그널 보고 가는 거죠. 이 시그널 뜨니까. 이 시그널 보고 롱숏을 따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냥 갖고 있으면 다행히 청산 안 당했다고 쳐도 복구되는데 한참 걸릴 거고요. 재수 없으면 여기서 청산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물려있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코인 세계를 떠나게 만드는 원흉인 것 같아요. 이 물려있는. 자, 어쨌든 잠깐 설명드리면 0단계는 일단 프리미엄 차트 기준으로는 이렇게 L, L 신호가 뜨면 롱으로 진입, S 신호가 뜨면 숏으로 진입.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제가 L 뜨면 사고, S 뜨면 팔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밑에 있는 RSI 가지고 그걸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기에도 S, L이 적혀 있으니까. 저희가 병아리 반에서 얘기하는 L 뜨면 사고, S 뜨면 팔고는 이 밑에 있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L 뜨면 롱 또는 매수, S 뜨면 숏 또는 매도.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자, 보시면 횡보기간 때, 횡보구간 때는 손해가 날 수 있죠. 롱으로 진입을 했는데 위에서 뜨면, 물론 이것도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냥 근데 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 근데 반대로 여기서 숏을 진입을 하면 여기까지 6.8% 레버리지 있었으면 12%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그건 이런 이제 큰 구간들 때문에 이렇게 횡보할 때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거의 없어도 다 해칭이 되고 결국 수익으로 돌아선다라는 게 0단계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0단계는 이게 크게 0단계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보는데 첫 번째 0단계는 고야 라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건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고야 라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시그널이 뜨면 진입이에요. 무조건. 시그널 뜨면 진입, 시그널 뜨면 진입, 뭐 그냥 그런 이제 으로 완전 이것도 무지성이죠. 그렇게 하는 게 1번이고 2번은 고야 라인이 필요해요. 시그널이 떴지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바지 노고를 약간 응용해서 고야에서 진입.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좀 더 디테일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횡보 구간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없애고 0단계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그거 따라서 해보시면 약간 디테일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0단계예요. 방금 질문에 LL로 하는 게 낫나요? S1, 2, 3로 하는 게 낫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신데 이거는 이제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인마다 달라요. 어떤 코인은 LL 뜨고 SS 뜰 때 수익이 잘 나는 코인이 있고요. 어떤 코인은 프리미엄 차트에서 수익이 잘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윤민호 대표님이 ZEC는 LLSS로 해봐라. 그게 수익이 더 잘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LLSS가 S1, 2, 3보다 L1, 2, 3, S1, 2, 3보다 훨씬 더 뜨는 횟수도 작고 또 고점에서 빨리 뜨니까 훨씬 더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코인을 다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코인들, 특히 LLSS가 좀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 코인들. 다 이제 질문 두 개 차트의 시그널 발생하는 기준이 왜 다른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 밑에 있는 프리미엄 차트는 추세를 알려주는 차트예요. 순간적인 매도 매수보다 전체적으로 어떤 이 추세가 아래로 잡히거나 위로 잡히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차트고요. 위에 있는 이 차트는 추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물론 이 SSLL은 약간 단기 중기적인 추세도 포함시킨다고는 이제 하는데 그래도 순간적인 매도세와 매수세가 좀 더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렇게 LL이 뜨는 거죠. 이거 보시면 캔들 작은데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하나로 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봐요. 이렇게 엄청나게 S가 뜨면서 S가 뭐예요? 매도죠. 매도세가 매도의 압력이 세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라인까지 녹색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과매도 상태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과매도가 됐는데 SS가 딱 떴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 빠지는 걸 미리 알려준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SS가 떴을 때 숏으로 진입하면 이거 잠깐이 아니라 여기 전체적인 이 하락, 이 밑으로 빠지는 걸 숏으로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린 건 제가 예전에 테스트를 해본 코인이 몇 개 있었어요. 메이저 코인으로. 그 이더, 그다음에 비트, 그리고 XRP, 오지 이 네 개를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테스트할 때는 장이 그래서 그랬는지 수익률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LLSS로는. 그래서 저는 그 코인들로는 그냥 이제 S123, L123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ZEC 같이 LLSS가 조금 더 유리한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코인들은 예, LLSS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어떤지 모르겠다 하시면 테스트를 해보시든지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돈 안 들이고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달치를 갖다 놓고 갖다 대면 아까 제가 캔들에 정보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엑셀을 열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롱 진입하고 숏 진입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났을까? 이런 것들을 해보면 바로바로 이제 이해가 되고 알 수가 있죠. 아, 이 코인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났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고 제가 지금 엑셀 파일이 잠시만요. 엑셀 파일이 일단 그건 또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했던 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뭐 정확하게 안 해도 그냥 대충대충 찍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얼마 나왔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가니까 얼마 나왔고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LL보다 스마트보다 프리미엄이 더 낫네 이 코인은 그런 게 판단이 되는 코인들이 있으면 그거를 보고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윤민호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죠. 이런 코인들은 그런 게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거 따라 해도 되는데 지금은 ZEC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해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이점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추세 플러스 매도와 매수, 순간적인 매도와 매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떠요. 이 LS123보다 훨씬 더 빨리 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죠. 그래서 10,000달러 하시는 분들은 이걸 활용을 해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차트이기 때문에 있는 기능은 다 활용을 해서 해 보셔야겠죠. 비트코인이 아까 여기서 LL이 떴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6%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아직 크게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고 있지는 않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겠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LLSS 뭐 나쁘지 않지만 이 그냥 프리미엄 차트로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 납니다. 물론 저는 비트코인 가지고 선물하시라는 말씀은 잘 안 드려요.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 좀 작아서 저는 그냥 비트는 모으는 용도 그리고 거래는 다른 걸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더 같은 경우도 아까는 크게 이격이 있었는데 지금 이격이 딱 없어졌어요. 1주 차트는 마찬가지로 이격이 있죠. 3,000달러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주 차트에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어쨌든 3,500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의미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취사 선택하시면 안 돼요. 스코어 차트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믿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믿고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시고 뭐 근데 솔직히 시그널 따라 가시면 그렇게 막 비장하게 갈 필요도 없죠. 그냥 L 뜨면 사고 S 뜨면 팔고 S 뜨면 숏, L 뜨면 롱 들어가면 수익이 다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어, 고야 맞고 아까 제가 시그널 라인 차트만 보고 고야 맞고 잠깐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천히 다시 여기 가서 한번 볼까요? 지금
방금 36, 11 적혀 있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1개가 더 늘어나고 36개가 더 늘어나서 220개 정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롱타임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8.4점 올라갔고 3.31% 2,700달러 정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지 노고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고야 라인 필수죠. 자, 시그널이 뜬 상태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본 이 시그널 상태에서 고야 라인에 온 걸 잡아서 다시 진입한다. 이 고야 라인은 추세 진입선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추세가 잡혔을 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고야에 안 맞고 가기는 했는데 그냥 기본적인 개념은 추세가 잡히면 고야 라인에서 진입해서 수익을 낸다예요. 고야 라인 근처까지 왔다 간다.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간다 이런 거죠. 근데 추세가 세게 잡히면 고야라인까지 안 왔다 가요. 고야라인 근처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3MA 같은 걸 켜서 3MA로 진입을 하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일단 병아리 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아까 그 헬스 하시는 분 그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루틴과 규칙과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병아리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거래소 사용하는 거, 차트 보는 거 그렇게 하루에 10개씩 한 달 넘게 안 해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하는 이유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정확하게 고야 라인에서 들어갔을 때 손절은 어떻게 하고 익절은 어떻게 하고 역추세로 들어가면 이런 상태에서 물론 지금은 들어갈 일이 없겠지만 롱으로 들어가면 반대 시그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잡히지가 않아요. 그거는 손절 기준도 아예 잡히지도 않고 익절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귀찮거나 힘들거나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규칙을 세운다. 나한테 루틴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같이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시그널 뜨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맨 먼저 봐야 될 게 현재 떠 있는 마지막 시그널이죠. 자, 여기 L2가 떠 있어요. 그리고 캔들 위치를 보는 거죠. 캔들은 고야라인 위에 있네. 그리고 고야 기울기를 보는 거죠. 고야라인 기울기 괜찮네. 그러면 얘가 내려올 때 고야에 맞을 때 롱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1.2%에 끊는다. 레버리지는 2만 쓴다. 이 규칙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디테일한 거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내려오는 거는 무슨 봉이라 그랬죠? 음봉이에요. 내려오고 있어요. 고야까지 왔어요. 실제로 진입할 때는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진입해야 이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롱은 양봉에서, 숏은 음봉에서. 물론 여기서 숏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캔들을 보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캔들이 지금은 음봉이지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올라갈 때는 이 올라가는 이거를 잡아서 롱으로 진입해야 된다 소리예요. 내려올 때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잡아야 된다 소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내려올 거예요, 밑으로. 그러면 음봉으로 내려오겠죠. 다시 올라갈 때, 양봉으로 바뀔 때 또는 이 같은 캔들 안에서 위로 올라갈 때 꼬리 빼면서 그때 잡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야에서 진입을 안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제가 요즘에 병아리반에서 이렇게 매매일지를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보시면 이런 데서 고야에 맞잖아요. 고야 맞으면 지금은 여기 이 부분은 S3, S2 상태니까 숏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야까지 왔어요. 물론 여기서 들어가서 내려가면 수익인데 이런 데서 미리 들어가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 내려가도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기다렸다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고야에서 들어가야 그래도 탈출이든 익절이든 손절이든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 최소한의 리스크로 할 수 있어요. 고야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고야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야 근처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이게 올라가면서 추세가 보이니까 고야 전에서 들어간다든지 고야 전에서 뭐 나간다든지 하는, 그리고 시그널이 안 바뀌는데 손절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 그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이제 하시면 안정적인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동현 아이님 정말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을 다 꿰뚫고 제가 원하는 바대로 정말 정확하게 전달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고야 스마트 차트하고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셨어요. 무조건 스마트가 맞다, 무조건 프리미엄 더 맞다. 절대 아닙니다. 코인마다 다 틀리고요. 그때그때 그달 틀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스마트 기준으로 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정보인데, 그걸 또 이동연 아이오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정말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열심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스마트가 무조건 제일 잘 맞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난 대답을 어떻게 할까 솔직히, 좀, 쿵당쿵당 했었는데, 정확하게 잘 대답을 해주셨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G캐시, ZEC는 스마트가 현재로서는 제일 맞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리미엄 잘 만들 때는 원래 또 말씀드립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팅 시간에, 본사 강의 시간에, 줌 시간에, 아니면 단톡방에. 그래서 공지를 올리고, 저는 스마트 기준으로 한다고 카톡에 올렸는데, 그것도 이동현 아이님은 또 보셨더라고요. 정말 관심이 많다는 거구나. 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구나. 그걸 좀 다시 한번 느꼈고, 어쨌든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시고, 굉장히, 네, 자, 또 해주셨네요. 정말.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너무, 자, 이거는 정말 녹화를 누가 했을까요? 이거는, 좀 교본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녹화하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하셨나? 아, 하셨어요? 그 링크 좀 올려주세요. 제 333방에 좀 아, 333방에 좀 링크 올려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그 아카데미 분들을 위해서 줌을 준비를 한 거고요. 원래 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있죠. 한두 번 정도. 근데 저희가 지난주도 거의 매일 또 우리 강사님들이 희생해 주셔가지고, 봉사해 주셔가지고, 또 한 주도 안 쉬고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 주는 아직 강사 섭외가 다 안 됐습니다. 저희 강사님들이 또 많이 힘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강사 섭외가 다 안 됐는데, 다시 한번 강사 섭외를 해서 할 거고요. 내일 10시에 오시면은, 지켓이 0단계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라인 차트 보는 거 한 번 더, 우리 또 이동현 아유님께서 내일 10시에 라인 차트 보는 거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저보다도 더 설명을 잘 하세요. 확실히, 정말 학구파 같으시고, 정말 기본과 원칙을 정확하게 또 지키고 계시면서 오늘 강의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게 시간 모든 게 다 바뀌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자료와 데이터와 실제 거래 데이터와 지난 한 달간의 그거 일일이 계산하는 거 정말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다 해봅니다. 뭐 몇 가지 코인은이지만, 한 달치 그거 하려면요. 거의 하루에, 진짜 시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네, 그래도 그걸 하는 이유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희가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도 그렇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로서는 이 LLSS 시그널과 GCAC의 조합은 대박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물론 또 이렇게 하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달치 정도로 보면은 손실 난 적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LLSS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처음에 조금 긴가민가 하시면요. 아까 이제 우리 강사님이 주신 것처럼 소액으로라도 따라서 LL에서 보자마자 고야 근처도 아니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보자마자 좀 늦어도 괜찮아요. 사보고 또 SS 뜨면 팔아보고 아니면 수익남, LL 떠서 진입했는데 수익 나면 그냥 또 팔아보고, 그렇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확신이 드실 거예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이 차트에 믿음도 생기실 겁니다. 그때 시드를 늘리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